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모든 것을 융합하라. 첫째는 성경을 삼위일체 안에 융합하라. 그 다음에 신학을 융합하라. 철학을 융합하라. 역사를 융합하라. 과학을 융합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삼위일체로 보고 삼위일체의 본질로 모두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구 정통신학에서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발전적으로 다시 한번 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힌돌에 지향하는 21세기 선교의 방향, 연구의 방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에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힌돌의 안내입니다. 오늘은 수소수니까요. 매주 화요일날은 수소수 건강입니다. 제가 서구는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5대 기둥이잖아요. 이제 21세기는 아시아 한국신학은 필자의 삼위일체 과학신학 35권은 첫째가 과학신학,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학, 설교 목회신학, 계시록 신학, 그 다음에 수소수 치유신학입니다. 수소수 치유신학, 일반 치유신학이 아니라 수소수 치유신학을 각각 7권씩 35권으로 완성하고 출간이 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소수의 대헌장은 저는 이 세 가지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물에 복을 주어 모든 병을 제거하신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절 4절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낫지 않는 병이 없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생명수강가에 만국을 치료한다. 성경이 절대 진리거든요. 절대 지식이고. 그런데 21세기 이제사 21세기 전후 일본에서 수소학이 나왔고 창시자인 하야시 박사의 이 말이 헌법입니다. 헌법.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소수를 마시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수소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질병에 걸릴 것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면 그 병은 치료가 될 것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그 질병은 치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암에 대해서, 암이 정복되면 다 정복되잖아요. 시라 하타 최고의 권위자, 이제 암에 대해서는 전이라든가 생선 이런 것들이 억제된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항상 명심하고 매일 수소수 2리터 내지 3리터를 매일 드시고 수소수는 반드시 부어겠다 설치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들고 다녀라. 그리고 다른 물을 마시지 마라. 그러면은 어떤 질병이든지 수소수 의학에서는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21세기 의학의 혁명입니다. 오늘은 황산화 수소수 질병치료 메커니즘. 제가 책은 이미 다 썼고요. 과거에 출간했는데 다시 지금 새롭게 출간합니다. 암정보 수소의학 에센스 이미 출간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30격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거 들어갈 겁니다. 한 서너 번 이제 여러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다 되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항산화 수소수 질병치료 메커니즘. 이 책은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수소수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제 수소의학, 수소수에 대해서 일권에서 다 정립했거든요. 수소수를 반대하는 잘못된 이론들 반박까지 다 마쳤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질서 있게 수소수를 5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5가지를 이 책에서 질서 있게 수준 높게 정말 수소의학적으로 정립을 했다. 어느 것이 또 좋냐? 뭐 저는 다 좋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다. 5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수소수와 수소수는. 첫째는 연구의 역사, 수소수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책에서 오늘은 이 책이 출간됐기 때문에 특별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활성산소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이 책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황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수소수 의학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가? 원리가 어떤 것인가?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누가 마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수소수의 치료 효과, 과연 치료가 되는가? 암이라든가 모든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소가 이 사회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여러 분야까지 모두 정립을 했습니다. 5가지 질서 있게 순서 있게 누구나 알 수 있다. 조금은 전혀 생소한 사람은 조금은 용어가 다 생소하니까요. 자, 오늘 특별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황산화 수소 질병치료 메커니즘 특별 강의, 특별 설교, 특별 강의, 특별 세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성경 구절 3가지씩을 제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물에 복을 주어 모든 병을 고친다. 두 번째는 아주 이것을 이제 쇠뇌시켜야 되겠습니다. 뇌의 회로를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4절 베데스다 못에서 낫지 않는 병이 없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생명수관과에서 만국을 치료한다. 구약과 신약과 정말 재림 이후에 이 3가지 성경 구절이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죠. 이제서 나왔어요, 수소의학이.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심도 있게 이 책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항산화 수소수 질병치료 메커니즘. 여기에서 다 중요한데요. 정리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잘했다 이런 말 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책을 여러분들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첫째 들어가기 위해서 수소의학 창시자 하야시 히데미스의 현대의학의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저는 현대의학이 위대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현대의학은 3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째, 진단의학은 더 이상 어떻게 저렇게까지
발전했을까? 진단은 정말 우리에게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질병들, 급성 질병들 이런 것들은 이제 완화시켜줍니다. 잠재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데 불평이 없도록 여기까지 수소의학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인도 모르고 치료를 완전히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암을 완전히 치료한다?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완전히 제거한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 완전히 치료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소의학이에요. 수소수예요. 정말 엄청납니다. 창시자 하야시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현대의학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상류는 치료하지 못하고 하류만, 우리가 현대의학은 하류에만 머물고 있다. 아니, 상류의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하류 문제는 해결되는데, 상류 물이 오염됐는데 하류에서만 그 오염을 제거하겠다 하는 것은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수소수를 마셔서 모든 질병의 핵심은 장에서 온다.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킬 때 우리 몸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킨다. 그것이 하류의 문제다. 수소수를 마시면은 상류의 문제, 그 다음에 하류의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하야시 박사의 창시자의 수소의학, 수소수의 핵심이에요. 놀랍죠?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5단계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첫째는 수소수 연구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수소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이 되었는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현대의학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현대의학과 수소수의학이 융합되면은 그때는 질병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수소수의 역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29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수소수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제목만 보겠습니다. 수소수 발견자는 헨리 캐번디시예요. 그리고 라부아지에가 수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 수소가 의학에 처음 등장하게 한 사람은 말콤 돌입니다. 이 사람이 암에 수소수가 효임이 있다. 그런데 이때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쭉 넘기세요. 수소수 탄생을, 수소수 의학, 수소수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세 번째 탄생한 사람이 제가 이야기했던 하야시 히데미스 박사라고, 일본의 의학 박사고, 이 사람이 암 전문의적인 병원을 2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세 가지가 아주 위험한 데까지 갔고 암 직전 단계까지 갔답니다. 그때 수소수를 마시고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병원의 문을 닫고, 늘 이야기 드렸죠. 오늘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수소수를 연구해서 95년도에 가설을 세운 사람은 인류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까지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냐면 시라하타 교수입니다. 시라하타 교수가 하야시 박사의 가설을
논문으로 입증했습니다. 교수대학교 교수인데 BBRC에다가 세계적인 생명의학의 연구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그리고 질병을 쉽게 말하면은 질병을 치료한다. 그 논문을 네 번째 이분이 정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인물인데 수소수학의 효능 임상치료를 가하무라 박사가 특수병원을 인가받아서 수소수로 모든 질병을 일반 의학과 수소수로 병행해서 치료해서 2만 7천 명, 8천 명을 임상 결과를 이분이 공헌을 했다. 여섯 번째가 오타 박사입니다. 오타 올리세요. 오타 시게오 박사는 이분에 의해서 수소수가 완전히 의학적 위치를 확보했다. 이분은 미토콘드리아 분야의 세계 1인자입니다. 절대 권위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선택적 제거를 한다. 수소수를 마시면 좋은 활성산소는 보호하고 나쁜 악성 활성산소만 제거한다. 선택적 제거한다. 이것을 오타 시게오 박사가 연구를 해서 수소의학이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한 사람 더 이야기한다면은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타일러 느바론. 타일러 느바론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탄생된 수소학의 모든 이론들을 정립을 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수가 세계적으로 서구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나와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역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 가서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니까요. 2장에 가서는 활성산소 문제입니다. 참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1장은 역사, 2장은 활성산소. 수소수 의학은 뭐냐?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 그래서 두 번째 활성산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성산소를 없애기만 하면 되는데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항산화 수소. 세 번째는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메커니즘은 작동 원리는 무엇이냐? 네 번째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병이 낫느냐? 다섯 번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질병 고치는 것이 성경에 있고 그 다음에 의학이 나왔고 지금 잘못된 사람들에서 수소수가 검증이 안 됐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절제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있을 수 없는 이런 2,000편이나 된 논문이 나와 있고 어마어마한 65% 논문이 이제 중국에서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세계 의학계의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이론들, 수소수 어쩌고 이건 감은 이설이고 초기 잘못된 이론이 고차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 문제, 활성산소의 해악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질병은 암, 당뇨, 고혈압, 모든 질병은 감기까지라도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밝혀졌어요. 이건 수소의학이나 일반 의학이나 함께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활성산소로 인한 질병과 죽음의 과정을 제가 상세히 아주 쉽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까 하는 점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천천히 읽으면 활성산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는가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유지 과정인 수소수는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문제 해결에 수소수밖에 없다.
활성산소가 이런 일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수소수 이에는 없다. 현대 의학도 대책이 없어요. 황산화제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여기서 제가 다뤘습니다. 너무 이 책들이 두 권의 책이 중요하거든요. 알라딘이라든가 이런 교보 또 이런 데서 다 이제 판매하도록 저희가 다 신청을 해서 지금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수다. 근데 이제 세 번째 한문 목차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책의 목차를 보시면은 첫째는 수수의 역사고 두 번째는 우리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 물질을 다룰 거예요. 세 번째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황산화, 효소, 황산화제, 수소수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일권에서도 가볍게 밝혔습니다만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황산화, 효소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줘요. 그런데 20세 이후는 자동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이지만 반대로 수명이 짧아서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없다. 두 번째,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든가 음식입니다. 주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먹느냐, 활성산소를 없애느냐 아니면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먹으면 활성산소 폭증합니다.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폭증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폭증합니다. 과식하면 활성산소가 폭증합니다. 그 다음에 육식 유지의 식습관은 활성산소가 폭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책은 뭐냐면은 채식 위주의 식사, 견과류, 채식, 과일, 아주 색깔이 진한 그런 채소류들, 콩, 뭐 이런 것들,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대책이 없어요. 딴 건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황산화제 음식은 활성산소를 조금은 제거해 주지만은 반드시 우리 몸을 또 산화시켜요. 만일에 이런 음식들이 제거만 시켜준다면 우리가 죽음이 없죠. 제거는 시키는데 반대로 부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오히려 우리 몸을 산화시켜요. 그러니까 제거시킨 것이 100이라면은 산화시킨 것은 200 정도 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질병이 오고 죽는 겁니다. 만일에 제거가 200이고 그 다음에 산화시킨 것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죠. 우리가 죽는 것은 이런 황산화제 역할이 좋은 역할보다는 나쁜 역할이 더 많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활성산소를 죽이는데 식단이 맞춰져야 돼. 이제는 용어 자체도 우리가 뭐 비타민이 좋다, 그 다음에 그 단백질, 비타민, 그 다음에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지금 이런 용어로 건강을 지켰거든요. 이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이제는 그것은 기본으로 해서 황산화 제 역할로 우리가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죠. 그래서 마지막 답변은 부작용이 없고 유일하게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은 수소수밖에 없다. 3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4번의 메커니즘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 책의 최고의 그 내용은 4번입니다. 이 메커니즘. 제가 이것은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수소수 의학자들이 과거에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 여기는 50여 페이지, 여기에서 제가 127페이지부터 163페이지
뒤에까지 나오니까 50여 페이지 제가 여기다 집중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소수 의학이 메커니즘은 작동 원리거든요. 이것이 입증이 되어야 의학으로서 인정받고 노벨상 뭐 이쪽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소수 의학의 메커니즘은 몇 가지가 밝혀졌는데, 첫째 밝혀진 게 뭐냐? 황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없앤다. 이건 밝혔어요. 대책으로서.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 첫째, 이건 밝혔어요. 두 번째, 황산화제가 이제 활성을 없앤다. 이것도 밝혀졌습니다. 셋째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세포에 있어서 유전자에 깊이 개입한다. 수소수가. 그리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닿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텔로미어가 저속 노화가 되도록 수소수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역할합니다. 여기까지는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수소수가 분자로서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제일 적기 때문에 세포의 문보다 더 적다. 세포는 0.1 나노미터인데 수소수는 0.98 뭐 이렇게 세포보다 문이 적거든요. 크기가.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여기까지는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시작된 수소의학 2025년 현재 입장에서 제가 볼 때요, 여기까지는 밝혔다. 제가 많은 논문들과 많은 그 저서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보고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족한 제가 메커니즘 무엇을 그러면 본 저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저는 여기에다가요, 첫째 우주 물리학적 이론을 개입했습니다. 우주 물리학적 이론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원한다. 수면을 수소사라는 것을 입증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우주 물리학의 최초의 물질 탄생은 입자들 빼놓고는 수소수예요. 최초는 커크, 양성자, 중성자, 전자, 원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본격적인 물질은 수소수가 최초라는 거. 그래서 수소수가 아니면은 모든 물질이 탄생되지 않습니다. 주기율표 1번이잖아요. 그리고 성운계에서 수소가 아니면은 새로운 별이 탄생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우주의 조직 속에 수소수가 75%예요.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수소수에 나온 헬륨이 24%예요. 그래서 수소수가 우주 물리학적으로 얼만큼 중요한가를 수소가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우주 물리학에 있는 이론을 수소수와 제가 융합을 해서 수소수를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다. 아주 소극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주 물리학과 연관을 시켰다. 두 번째는 제가 연력학과의 융합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사용한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를 일으킨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에너지 사용한다든가 우리가 말한다든가 우리 몸도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나무들이 움직여도 에너지를 사용하고 모든 동물, 식물, 우주가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이 우주의 모든 전체가 그 결과 엔트로피가 발생한다. 무질서가 됐다. 이 무질서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 채우는 엔트로피에 의해서 우주가 불타버린다. 빅 프리즈, 빅 크런치, 빅립 이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몸에 또 엔트로피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세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사용하지 않으면 죽지요. 눈을 감고 죽지요. 못 움직이고. 근데 사용하고 나면은 이것도 엔트로피다. 그래서 우리 몸의 무질서 때문에 죽게 된다. 이 엔트로피 원리를 이 책에서 제가 융합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연력학과의 융합. 세 번째는 제가 양자역학과의 융합.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수소수와 관련이 있냐. 수소는 H2O거든요. 물은 수소 둘, 그 다음에 산소 하나, 이렇게 해서 물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은 물의 기능은 수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물이 우리 몸의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은 수소에 있다. 그러면 수소의 어떤 점이냐? 그 양자역학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수소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요즘은 암치료기 양성자 암치료기까지 나왔잖아요. 그 최고의 지금 최첨단 의학이거든요. 그 양성자가 양자역학의 핵심이거든요. 입자들의 이런 문제들을 전자 문제들, 전자가 빛의 속도 이상으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활성수소, 활성이란 말이 다시 말하면 전자의 여동, 양자의 여동, 빅뱅할 때 에너지의 여동, 이런 걸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론에서는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이런 이론들을. 그래서 수소의학이 절대 과학의 뒷받침을 받게 했다. 제가 그런 이론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물로 치료하는 모든 물은 수소수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수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제가 우주물리학, 연력학, 양자역학,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수소수와 이 모든 것을 융합하는 세계 최초의 이론을 4장에다가 설명을 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소수가 어떻게 병을 고치는가, 챗 GPT를 통해서 암에 고치는 논문들을 분석해서 여기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필자가 실제적으로 여기 오셔서 저와 함께 물을 함께 마신 분이 한 30, 4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4분의 3 정도는 질병이 나았다는 실제적인 치료 효과를 통계를 여기다 냈습니다. 그 필자가 한 6개월 마시고 나서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제가 비검사에서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지금 약 안 먹습니다. 병원에도 안 가고요. 그 통계도 여기 있다 보여서 아주 그 신뢰도를 높이고, 수소수가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다양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서요. 이 항산화 수소수 질병 치료법은 첫 번째 나온 책이고요. 7권이 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대표 조서가 이 책과 이번에 나온 첫 번째 나온 암정보 수소화 에센스, 두 번째가 황산화 수소 이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경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의 과학의 위대하신, 수소수도 과학이니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건강과 수소과학과 연결시켜서 부족한 종이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마시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마십시오. 수소수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학자들은 암이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루에 2리터 내지 3리터를 오늘부터 마시십시오. 정말 저를 믿어달라 이런 말은 정말 어색한 표현이지만은 제가 1130권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을 마실 때는 수돗물, 정수기, 생수, 알칼리수 이런 거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물이 70%거든요. 하루에 2리터 마시면 20일 만에 물이 다 체인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5개월을 마셔도 1년을 마셔도 수소수 집에서는 마시다가 밖에서는 일반 또 수돗물도 마시고 그러면 70% 물이 체인지 안 되잖아요. 치료 효과가 아주 떨어지죠. 우리 몸을 100% 수소수로 바뀌어놔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병이든지 지금 이야기한 사람 마시면 되잖아요. 1리터 내지 3리터. 다른 물 안 마시면 되잖아요. 저는 12시 일어나서 6시까지 책을 씁니다. 미리 자고요. 앞으로 좀 이것도 좀 고치려고 합니다. 염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때까지 제가 2리터를 다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제가 2군데 새벽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또 마시고 제가 낮에 활동하면서 또 마셔서 하루에 3리터에서 3.5리터까지 제가 어떨 때는 4리터. 하야시 박사라든가 시라타 교수의 창시자들이 뭐라 하냐면 가능하면 3리터 내지 4리터를 마셔라.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3리터 내지 4리터를 마셔라. 2리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되 다른 물을 마시지 마라. 이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오늘은 두 번째 책이 회원들에게는 이달 말까지 이 책이 아마 이미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여러분 손에 쥐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꼭 3번씩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소하고 또 생소한 수소의학, 수소수, 활성산소, 항산화 이런 용어들 앞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성경 의학의 세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질병을 해결하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일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